안녕하세요. 5학년 2학기 사회,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사회교과서는 126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지문을 같이 볼게요. 3.1운동 전후로 국내외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통합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다양한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서울에는 한성정부가, 상하이에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해 1919년 9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해 국내 독립운동을 지휘했고요. 또한 독립자금을 모으고 다른 나라와 외교활동도 하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40년대까지 임시정부는 장소를 계속 옮겼는데요. 임시정부는 왜 계속 이동하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아래 교과서 지문을 읽어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무력으로 일제의 저항에 광복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왼쪽에 있는 단체 사진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있는 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한인 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한인 애국단에서는 무력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무력투쟁 중에서도 일본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주요 인물로는 이봉창 의사, 바로 뒤에서 살펴볼 윤봉길 의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봉길 의사가 몸담은 한인 애국단의 활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장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흔들림 없이 실행했다.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요,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알렸는데요. 그 당시 중국의 총통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네, 이 사건으로 일본인 장군 및 영사관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요. 중국의 영토 안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지역의 독립군을 모아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췄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 일본과 전쟁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고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김구 선생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 체계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헌법을 제정하고요. 대통령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갖추는 등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봉길을 보내는 김구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127쪽 아래 내용을 볼게요. 김구는 윤봉길의 의거 당일 상황을 다음과 같이 썼다. 윤구는 자기 시계를 나한테 꺼내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유언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하기에 나도 기념으로 윤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윤군에게 주었다. 나는 목이 맨 소리로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했더니 윤군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김군은 여러 어려움에도 독립운동가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앞장섰다. 그 중에서도 윤봉길의 의견은 일제와 싸우던 중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보여주었고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김구와 윤봉길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백범 김구 기념관은 서울 용산구에, 매헌 윤봉길 기념관은 서울 소초구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8쪽에는 독립군들의 활약이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독립군 부대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아봅시다. 일본군은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을 진압하려고 이들 군대가 있던 봉오동을 공격했다. 봉오동의 지형을 잘 알고 있던 홍범도는 전투에 유리한 지역으로 대규모의 일본군을 유인해 포위한 후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독립군은 일본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독립군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자 일본군은 더 큰 규모로 독립군을 공격해왔다. 김좌진과 홍범도 등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는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맞아 싸움에 유리한 지형과 전술을 이용해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했다. 청산리에서의 전투는 독립군이 거둔 가장 큰 승리였기 때문에 청산리 대첩이라고 불린다. 자, 위쪽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홍범도 장군이고요. 오른쪽이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김좌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문제를 같이 볼까요? 홍범도와 김좌진은 어떻게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는지 써봅시다. 일본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유리한 지형을 미리 점령하고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정부의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고요.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승하였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제를 상대로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세 번째, 독립군의 활약.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고요.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홍범도 장군이 같이 전투에 참여하였고 독립군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학습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